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서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지수 갭 상승 이후에 약간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음봉 뜨는 모습이고, 그죠?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음봉이 뜨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죠. 특히 코스닥 최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가 무려 8.9%, 게임스컴을 앞두고 이제 붉은 사막 하얀불 보스 전투 공개한 이후에 이에 따른 세론이 강하게 나왔죠. 그와 관련되어서는 장 초반에 제가 이렇게 저희 채널에도 올려드렸는데, 시장 반응은 결국 이거예요. 알겠어, 근데 발매 언제 할 건데, 최초 공개 그만 쳐하고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4년 만에 공개하는 건데 고작 이 정도만 공개하는 거 보면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낫다. 언제 나올 거냐? 플레이 영상 자체는 퀄리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안 좋았죠. 자, 게임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크랩톤이 보여준 실적, 이로 인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 시장에 실망감을 주는 종목은 급락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신규 상장 중에 10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일단은 상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를 활용한 또 이런 수익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실적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즈 안에서 또 이제 사골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언제쯤 돌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크랩톤 같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잘 나가는 게임, 그리고 엔소프트와 같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게임, 그리고 펄어비스 같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에 실망감을 주면서 급락이 나오는 이런 게임주들, 이런 부분은 각각 투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화음관 소통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단에서는 크랩톤, 중소형주 단에서는 넥슨게임즈,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보고 있죠.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미국장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1.3%,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올라왔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큰일 해줬죠. 엔비디아, AMD. 자, 엔비디아는 6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왔고, 골드만삭스에서 블랙일 출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년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 수익성, 이런 부분도 계속 꾸준히 올라올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28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때가 변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마감 이후에 실발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AMD 서버 제조업체 인수 통해 데이터 센터 AI 부문 강화, 엔비디아, AMD,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는 전기차 화재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죠. 국내 증시 신용잔고, 자, 17조 6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7조 1천원까지 빠졌다가 5거래일 연속 하락, 5거래일 연속에서 하락했고 5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한 109억 정도?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신용잔고가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최소한 18조 원은 넘어서야 되는데 17조 6천원, 18조 원 중반 정도는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계속 가는 종목들, 중요한 변곡이 또 28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중심으로 또 빅테크,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 나면서 끌어올리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테크 전반적으로 투심에 미친 양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 잭스롱 미팅 체크해봐야 되고요. 이튿날이죠.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튿날 파월 연준의장 연설 잘 봐야 되고요. 어제 환율이 크게 밀렸죠.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나오면서 어제 일부 차익 실험 나왔던 거 미국장 뜨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이 떴어요. 전자 닉스
선방을 하고 있고, 하지만 61.8% 낙폭에 어느 정도 2700선 전후에서 치고 받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 모색을 하고 주도적인 섹터가 나와줘야겠죠. 전자 닉스는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체결 강도 보시면 상당히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자 닉스. 이 친구는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만원대 후반 딱 20만원 이러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한경 나가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이러한 낙폭 과대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는 빠지면서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은 삼봉이 숫자 나와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프리뷰가 나오는 시점이 9월 중순 이후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더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테크는 따라가면 뒤통수 맞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중소형주단까지 온기가 지금 확산이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 숫자가 잘 나오면 또 다 같이 확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전자 닉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서 이제 IT 소부장 그때 이후에 전략 수정을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대응, 관망 대응 이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산 쪽이 오늘 좀 쉬어가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친구야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으니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런 부분을 분할하고, 분할 뭐 길 뭐 이런 부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이에 따른 또 시장에서 변동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되어서는 여기 관련 내용 나와 있습니다. 분할 일정 주주총회 8월 14일 냈었고, 분할 기일은 9월 1일 그죠? 분할 등기 9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신주 상장 이러한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주권 교부 예정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잖아요. 9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분할, 반도체 관련된 내용과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치고 가는 모습인데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항상 이거 체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최근에 테마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죠?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동해 심해 대양고래 이런 부분 올라오고, 코로나 의료기기 올라오지만 기존 올랐었던 코로나 엠폭스 차익 시험 나오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 도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이러한 모습이죠. 워낙 급등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선수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 뭐 이런 종목은 아침에 펄어비스 이런 부분 점검해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오늘의 주식을 통해서 좀 더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